자, 이어서 2부입니다. 오늘 누가 나오시는지, 그러니까 2부에 누가 나오시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나요? 여성 시청자분들 하트 누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네. 준비하시고, 자, 이분 나오시면 바로 쏴주시면 됩니다. 체슬리 투자자문 남궁재훈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쏴주시죠. 자, 아니 근데 운동 매일 하세요? 네, 거의 어. 한 6일 정도? 주 6일? 네, 5일, 6일 정도 합니다. 날 더워졌는데 이렇게 좀 지치지 않으세요? 실내에서 실내에서 네, 에어컨 실내에서 쐬면서? 네. 그래도 나는 아, 막 지치는데. 종일 앉아 있다가 네. 또 운동해서 땀 쫙 빼면 또 기분이 더 좋고 일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운동할 때 아이디어가 샘솟죠. 네, 좋습니다. 자, 운동으로 쌓아놓은, 운동으로 지금 발산하고 싶은 아이디어들. 자,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일단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볼 텐데, 지금까지 저희 찾아주셔서 항상 네, 갈 것 같다. 미국 네. 시장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좀 변하셨습니까? 약간 변했습니다. 그래요? 약간 변했고요. 여전히 그래도 네. 빅테크 위주, 반도체 위주의 종목들이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는 그래도 이 스탁피킹 종목을 선택하기 좀 어려우면 시장을 사시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상황이 이제는 조금 어려워진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멀티플도 한 20배 정도 되고 있고 빅테크 종목들 안에서도 진짜 좋은 종목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서 뭐 실적 발표 보면서 네, 점검해야겠지만 조금은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스탁 피킹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빅테크 중에서도 더 올라갈 게 남은 네. 기업이 있고 네, 거의 다 온 것 같은 기업이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이신다는 거네요. 네, 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주요 지수 및 섹터별 추이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52%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IT 섹터가 4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이쪽은 뭐 구글이라든지 네. 메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한 4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한 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연초부터도 나스닥 이런 빅테크들 위주의 성장이 나타날 거다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이었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 4,582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작년 10월 13일이 저점이었는데 저점 대비해서 28% 상승을 했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20% 이상 오르면 강세장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강세장에 있고요. EPS 추정치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129였던 것 같아요. 네. 130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요? 네. 지금 현재 그 블룸버그 12개월 포드 EPS가 230.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숫자로 그러니까요. 써놨습니다. 네. 230.6까지 올라와서 EPS가 계속 올라가고 멀티플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쉽게 생각해 보면 230 곱하기 20 하면 4,600이거든요. 딱 4,600이죠. 예. 지금이 딱 그 정도죠. 그렇죠. 네. 근데 10년 레인지가 뭐 한 14배에서 22배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시장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230달러에 그러니까 네.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23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20배의 밸류에이션을 주면 4,600은 맞는데 네. 만약에 이게 230달러가 아니라 240달러로 높아지게 맞습니다. 되면 그렇죠. 4,600은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비싼 건 아닐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아이비들 그 전략가 분들 있잖아요. 뭐 네. 골드만삭스나 시티나 등등등 이런 데서도
이제서야 그 S&P 500 지수를 상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막 4,600, 4,700 이제서야 뒤늦게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네. 뭐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남궁재원연구원은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오셨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EPS가 계속 좀 올라갈 거다라고 음. 말씀을 항상 드렸고요. 연초 대비해서도 한 1.3%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PS가 지금도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팩트셋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40까지도 내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EPS 계속 올라가고 멀티플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뭐 뒤에서 제가 또 네네.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좀 나름 재밌는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네. 뒤에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요, 주황색은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10개의 빅테크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S&P 500의 나머지 490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황색은 10개 기업, 파란색은 490개. 네. 연초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19.34% 올랐는데 네. 여기 파란색 보시면 5% 약간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490개의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한 5%밖에 못 올랐는데 나머지가 다 14%를 올린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이 10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했고 주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네. 아. 이런 기업들 있고요. 항상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EPS 추정치가 6월 말 대비해서 계속 또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6월 말 대비해서 EPS 추정치가 가장 크게 상향 조정된 섹터가 뭐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죠. 네. 4% 그리고 또 연초 대비해서도 한 4% 정도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IT 산업재 등 이런 섹터들이 다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는 섹터인데 뭐 2% 정도씩 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뭐 반면에 이 추정치가 하락된 섹터들은 에너지나 헬스케어, 소재, 뭐 금융 이쪽인데, 에너지는 저희가 지난주에 뭐 쉐브론의 실적도 봤었고 네. 엑소모빌도 봤는데, 엑소모빌 같은 경우 그 EPS 그러니까 네네. 순이익이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용 보니까 유가가 좀 하락했었고 네. 천연가스 하락했었다 이런 코멘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기업들은 뭐 코로나 기간 동안 네.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산업재, IT, 필수 소비재, 자유 소비재,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섹터들의 이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표는 조금 재밌는 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그 S&P 500 지수에 대한 숏 포지션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 2013년부터 23년까지 거의 10년치인데, 이때 2015년에도 숏 물량이 많이 있었고요. 네. 또 2020년 이때 코로나 때도 숏 물량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이때보다도 훨씬 안 좋아서 다 숏을 쳐놓은 겁니다.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숏이 많았을 때가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숏 포지션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2023년 몇 월쯤인 거예요? 저게 5월 30일이에요. 5월 30일이요? 네, 5월 30일에 심리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네. 0.4 밀리언 써 있는데요. 이때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있었었는데 최근 10년에는 이렇게까지 심리가 안 좋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숏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 한국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최근에 좀 2차 전지 쪽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시장도 당연히 숏 스퀴즈도 나오고 숏 물량 청산 당하면서 이때 5월 30일 날 S&P 500 지수가 4,200 정도였는데 네. 숏 물량 좀 청산 당하고 숏 스퀴즈도 나오고 하면서 지금까지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5월 30일 날 14,355였는데 네. 지금은 한 1000포인트 좀 더 오르면서 거기 대비해서 또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 기준선이 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숏 포지션이 사람들이 심리가 좀 안 좋아져서 숏 포지션을 더 잡는다고 하면 네. 이 표가 더 내려가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또 언제 다시 청산이 뭐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숏 포지션 지금 여기 있는 물량들도
나중에 청산이 되거나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네네.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뭐 쇼스 퀴즈 나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지수가 뭐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몇 퍼센트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심리가 안 좋았었고 그동안 쇼트 퀴즈도 나오고 쇼 물량 청산 당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조금 더 청산한 물량은 남아 있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좀 지수가 횡보를 할 수도 있다든지 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 좋은 종목들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종목들을 사서 그 시장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기업들, 네네.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숏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네, 숏 포지션을 잡아놨던 투자자들이 스퀴즈로 뭐 억지로 청산을 했거나 네, 아니면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는 걸 보고 의도적으로 청산을 했거나 네,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죠. 네, 이게 앞으로 그 횡보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숏 물량이 나오다 보면 스퀴즈가 일어나서 주가가 네네. 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청산이 다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청산이 다 됐기 때문에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나면 숏 스퀴즈도 마무리가 네.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그 뒤에 또 숏을 잡을 수도 있고요. 네네. 주가가 부담스러우면 뭐 글로벌 아이비들은 롱숏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또 숏을 잡게 되면 그 뒤에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걸 예측할 수 네, 없지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청산이 나오게 되면 주가에서는 뭐 몇 퍼센트 정도는 그쵸.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다. 사실 우리가 이걸 그 네. 시장의 반응 속도로 얘기를 예.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너무나도 많이 잡혀 네. 있을 때에는 시장이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그렇죠. 이걸 다 청산을 빨리빨리 해버려야 되니까 결국은 사고 해서 스퀴즈로 그 반등의 각도가 되게 가팔랐다면 맞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그랬다면 네. 그 숏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게 반등 강도가 세진 않을 수도 있다는 예. 점을 염두에 두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의 심리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그분도 네네. 결국 또 인정했었잖아요. 반성문 또 썼죠. 네. 그런 것처럼 그동안 심리가 뭐 워낙에 안 좋고 뭐 뒤에 이어서 또 경기 침체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여전히 그 하반기 또는 연말에 경기 침체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경기 침체는 뭐 맞출 수는 없지만 네. 경기 침체와 별개로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에 딱 시작할 때부터 저희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빅테크 중에서도 엇갈릴 수 있을 네. 것 같아. 빅테크 중에서도 아직 남은 기업이 있는 반면 거의 다 온 기업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이 EPS 추정치 차트를 빅테크 기업별로 만들어 왔습니다. 요즘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등등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어도비도 야, 함께 넣어놨습니다. 진짜 어도비는 어떻게 이익이 저렇게 그렇죠. 그림처럼 좋아져요? 네, 주황색으로 보시는 것들이 이 추정치고요. 네. 파란색이 주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같이 가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추정치가 약간 빠지긴 했지만 주가는 다 회복을 하고요. 네. 지난번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면서 네. 이 추정치가 50%막 상향 조정됐었거든요. 맞아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도 계속 이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는 또 오르고 있는데 아까 장전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한 또 2.6%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모건 네네. 스탠리의 리포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목표가 $660, 510에서 660로 네. 올렸죠? 660이고 뭐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주요 제품에 AI 지원하고 네. 이제는 수익화 시킬 수 있다. 그런 가시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목표가를 또 올린다라고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도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좀 많이 온 것 같다. 네, 빅테크 중에서도 좀 많이 온 것 같다 생각되는 것은 어디 네. 쪽이세요? EPS 추정치가 중요한데요. 네. 대부분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상향 조정이 되는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살짝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실적이 약간 슬로우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슬로우했었던 기업, 뭐 테슬라 약간 조금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발표가 구글은 올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죠. 그때 컨퍼런스 콜을 제가 다 들었을 때 네. 오히려 AI에 대한 투자는 둘 다 뭐 집중하겠다라고 음.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비용 관리도 하겠다 음. 이런 내용 나오면서 숫자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빠졌었던 것 같고요. 아마존도 약간 변동성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네. 발표를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 사실 뭐 OPM도 중요하지만 네네.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 주가의 팩터는 결국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 빠지긴 했지만 결국 그 차도 많이 팔고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 안에서 쉽사리 말씀을 네. 못 해주시네요. 뭐가 더 거의 다 온 것 같은지. 다 하긴 그거 그- 얘기하기 그- 힘들죠. 괜찮- 예. 네, 다 근데 괜찮은 지금 것 같습니다. EPS랑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일단 주가가 EPS만큼 그래도 많이 따라온 기업은 어떤 기업 정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따라왔고요. 사실 저는 뭐 연초부터도 그렇고 항상 엔비디아를 그쪽에서는 가장 좀 탑픽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연초에도 한 80% 올랐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할 때도 네. 그냥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지난번에 왔을 때도 뭐 100몇십% 올랐는데 어떡하냐 일단 사고 봐라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AI랑 반도체 쪽 뒤에서 더 자세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일단은 앞서서 그 저희 이상훈 매니저님께서도 보여드렸던 표예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2분기 이익 추정치 중에 가장 좀 눈여겨봤던 거는 이 IT 섹터 반도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3.5였는데 마이너스 0.6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네네. 이게 지난번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 한 3.5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네. 한 번 이렇게 크게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IT 쪽에서 뭔가 있나 보다. 저희가 네. IT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그쵸. 어. IT에는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IT 섹터,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등등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종목들인데요. 네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등등이 다 들어가 있고 지수 내 비중들 상위 종목들만 가지고 왔는데 연초 대비 수익률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다 반도체 쪽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일단 반도체 쪽에서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랩리서치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까지 다 이제 들어봤는데 네. 내용들 아주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사티아 나델라. CEO가 빨간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인프라에 투자를 함과 동시에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시키면서 AI를 주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쪽에서는 특히 AI 컴퓨팅에서 유의미한 투자를 집행할 거다. 네. 그리고 캐펙스 증가가 예상 대비 낮은 이유는 뭐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캐파뿐만 아니라 GPU 투자를 포함한 AI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그리고 랩리서치가 실적 발표하고 거의 9% 10% 네네. 크게 올랐었는데 생성형 AI 같은 신성장 동력은 현재 도입 초기에 불과하다. 이제 사람들이 AI 이제 어느 정도 다 찬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회사는 도입 초기에 불과하다. 향후 수년 동안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보급률이 1% 증가할 때마다 네. 그 웨이퍼팹 장비에 대한 투자가 1빌리언에서 1.5빌리언씩 늘어날 거다. 네. 뭐 디램이라든지 HBM 수요 증가할수록 이 회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다. 네. 이 시각 장비 하는 회사니까요. 그게 늘어날수록 훨씬 좋아질 거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외신에서 가장 많은 헤드라인으로 다뤘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냐면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는 비용 사업이다. 네.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업이지 지금 네. 돈 버는 사업 아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 중에 빅페이라는 단어가 정말 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직 엄청 써야 되는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도 보니까 알파벳이 캐펙스로 69억 달러,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펙스로 107억 달러, 네. 이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돈을 쓰는 거.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이거 돈 버는 게 아니라 지금 돈 쓰는 거. 물론 그쵸. 벌겠죠. 근데 쓰는 거, 투자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럼 결국 그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거의 뭐
32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네. 정도를 캐펙스에 그쵸. 쏟아 부을 건데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 보니까 10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0조. 네. 그럼 이 100조 다 어디로 갈 거냐? 다 반도체 다 반도체 사는데 다 쓸 거 반도체로 아니에요? 갈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로 가는데 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보면서 얘네 실적 발표에서는 결국 캐펙스를 100조를 쓴다는 건 네. 반도체를 100조를 산다는 맞습니다. 얘기구나. 맞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IT랑 반도체 쪽 그리고 전방 시장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네. AMD에서 처음에 그 TAM이라고 하잖아요. 토탈 어드레서블 네네. 마켓.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한 GPU 쪽 27년에 150빌리언 정도를 처음에 제시를 했는데 이후에 뭐 미즈호라는 증권사에서는 네네. 400빌리언 그리고 UBS 이런 데서는 300빌리언 또 전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시장 자체가 뭐 얼마나 커질지 사실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계속 이게 그 AI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반도체가 필요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뭐 뒤에 또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쵸. 네 전망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AI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그럼 바로. 네 그리고요 그 트위터 중에 그 수하리라는 뭐 AI 스타트업 어디 대표 이분이 한 분 있는데 네. 트위터 내용에서 보니까 여러 밴더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라고 해요. 근데 엔비디아가 올해 공급량은 이미 끝났고 내년 1월까지도 매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사측에서는 이제 누가 사갈래 하고 줄 세워 놓는 거죠, 회사들을.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더 관계가 좋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네. 더 많이 주문하는 회사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결국 A100이라든지 H100 칩을 많이 주문하고 또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일수록 엔비디아랑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이렇게 뭐 주지 않을까 이런 트위터 내용이 있어서 또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재밌는 표 같아요. 네. AI가 이제 버블이 어느 정도 찼냐? 네, 인데 이 전에 있었던 버블이 어땠느냐라는 표입니다. 네. 금, 일본 니케이 지수고요. 아시아, 여기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데는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네, 이때 뭐 보라색은 아시아, 그리고 뭐 닷컴 버블, 중국, 뭐 하우징, 바이오테크, 비트코인, 네. 그리고 빵 주식들 있고 이번에 AI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약간 잘 안 보이시는데 딱 그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 여기예요. 여기 네네. 줄 쳐놓은 곳.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자산군별로 이 AI의 버블이 어느 정도냐 다 찬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면 이제 시작인데 이 AI에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팔란티어 이렇게 5개의 종목의 주가 상승률을 네. 저렇게 보라색 표로 나타낸 차트입니다. 야, 저게 팔란티어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제가 팔란티어는 사실 잘은 모릅니다. 네네. 네, 잘은 모르지만 AI 관련주로 이 표를 그 제공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또 차트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AI 이거 테마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아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 있겠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이거,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전에 왔을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네. 지난번과 같은 차트인데 이때 뭐 PC가 이번에 4번째 새로운 시대이다라는 표이고요. 결국 2030년까지 가면은 반도체 시장이 또 1 트릴리언 달러까지 네.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캐펙스 늘리고 결국 반도체 전방 시장 자체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AI는 네, 이제 또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정말 좋아요, 다 좋은데 알겠어요. 이제 시작인 거 알겠는데 진짜 만약에 네. 경기 침체가 왔어요. 예. 오면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다 한들 못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못 할 수도 있는. 침체가 오면요. 네. 네. 그럴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기 침체가 와서 시장이 폭락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저는 팔기보다 뭐 이미 그 전에부터 갖고 있었겠죠. 계속 폭락을 했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살 것 같습니다. 음. 오히려 더 살 것 같고요. 뭐 경기 침체 많은 분들들 말씀하셨지만 실업률이 너무 낮아요. 고용이 네. 너무 좋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을 때는 뭐 경기 침체가 왔었던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해주셨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도 또 재밌는 표인 것 같아서 네. 제가 가져왔는데 이건 뭐예요? 주식형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형 자산인데 여기 after tightening cycle 네. 그러니까 긴축이 끝난 뒤에 네. 지금 지난주에 25bp 올리면서 최종금리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9월 뭐 데이터 보면서 뭐 연준이 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최종 금리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높은 금리의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연준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는. 근데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이 또 올랐고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시장이 떨어질 거냐? 라고 물어보면 이 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때부터 보면 1984년, 1989년, 1995년, 2000년, 06년, 19년 이렇게 봤을 때 총 6번의 긴축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근데 6번 중에서 주식형 자산은 딱 한 번 2000년도에 하락을 했어요. 닷컴 때. 네, 이때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15% 이때 딱 한 번 하락했었습니다. 1년 대체로 동안. 네, 네. 그 긴축 사이클 기간 동안요. 크게 올랐을 때는 40%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적게는 18%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0%가 오른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긴축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뭐 높은 수준의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가 지표도 좀 잘 나오고 있고 고용 비용 지수라든지 그리고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CME 패드워치를 보면 알겠지만 네, 어쨌든 이 표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난 뒤에도 주식형 자산, 그러니까 주가는 오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료된 후 금리 인상이 종료된 후 그 이후 12개월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2000년에만 종료된 다음에 12개월 동안 15% 빠진 거 말고는 그렇죠. 나머지는 네.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12개월 동안 다 올랐더라.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한 20% 올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네, 결론을 내려보면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시장은 조금 어려운 국면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좀 주식을 그 스탁 피킹을 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했었고 시장을 샀어도 괜찮았었던 시기였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쇼 물량이 또 청산되고 등등 해서 조금의 상승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실적을 보고 기본적 분석에 충실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 좋고 시장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네네. 좀 큰일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반도체, IT 가는 종목들이 간다. 그 중에서도 1등 네. 기업이고요. AI는 뭐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미국의 그 전미경제협회 NBR에서 공식적으로 침체를 선언해야 침체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 침체더라도 한 1년 뒤에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되게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니까 사야지 팔아야지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제 기준에 주식을 매도할 때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분기마다 실적이 저는 추정을 하니까요. 네네. 저는 추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 회사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저만의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네. 그 그림 따라서 가면은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반대로 가거나 다르게 가거나 제가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되면 그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업계다 보니까 항상 제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이란 걸 설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훼손됐을 때 또는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 가격에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그리고 판다든지 뭐 그때가 그 제가 생각하는 매도 기준이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표처럼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장이 평균적으로 한 20%는 오르니까 시장은 대체로 좋았다. 뭐 빠지면 더 사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책 중에 Just Keep Buying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에요? 네, 그냥 계속 사라 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참. 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시장에 포지션이 없으셨으면 새로 네. 진입하시기에는요. 그러게요. 네.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좀 고민이 되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좀 길게 보자고요. 조금만 네. 길게 보면 사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딱 두 기업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320억 달러, 그 다음에 300억 달러 두 기업이 이렇게 캐펙스를 투자한다고 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철근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또 그렇죠. 데이터 센터 이거 만들려면 네. 거기 그 뭡니까 세트 그 선반도 아, 있어야 네네. 되고 뭐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요.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인력들도 뭐 다시 뽑아야 되고 쿨링 시스템도 네. 만들어야 되고 하긴 네.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수많은 돈이 그럼 다 어디 들어갈 거냐 생각해 보면 물론 당장 다음 날, 뭐 다음 달 이 주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에 320억 달러와 1년에 300억 달러가 반도체로 들어가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특히 이제 뭐 그 인공지능 반도체로 들어가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놓고 보면은 길게 놓고 보면 참 마음 편한데 이게 당장 다음 달에 올라요? 떨어져요? 이거 물어보면 네. 말할 수는 없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고민은 좀 있지만 어쨌든 그쪽 방향은 확실하다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남궁재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eep buying. 아우 좋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